연애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기도 많고 이성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혼은 안 되고 연애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를 잘하는 능력과 결혼을 잘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 알려드릴게요. 그 특징 첫 번째입니다. 감정은 잘 나누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애는요, 책임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겁고 만나고 그리고 재미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냥 재미있게 여행 다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되거든요. 설레고 즐겁고 호감 있고 케미가 막 맞으면. 그러면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연애 되게 잘해요. 하지만 결혼은요, 책임감 그리고 그 관계의 지속을 기반으로 한 관계거든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책임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슬슬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결혼은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말로는 결혼하고 싶어,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슬슬 도망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 이야기만 딱 나오면 책임감 그리고 그런 답답함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연애가 정서 중심인지 미래 중심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정서 중심인 건 둘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티키타카 잘 되고 만나면 설레고 요거이고요. 미래 중심은 너랑 나랑 미래에 뭘 하고 싶어, 나는 너랑 나랑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 이런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자,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미래 중심이에요. 관계의 다음 단계를 상상했을 때 불안한 감정이 든다면 책임 회피 성향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장기적인 관계보다는 단기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사랑은 해도 생활은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연애만 하면 맛집 데이트, 좋은 감정, 그리고 적당한 거리,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결혼은요, 함께 사는 거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거고 관계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은 동거 함께 사는 것과 공존, 함께 존재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연애를 오래 했어도 서로의 생활 리듬, 생활 방식, 생활 습관, 돈 쓰는 방식이라든지 가족 관계까지 함께 나눠본 적이 없다면 결혼은 아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유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생활을 함께 나눠본 적이 없다면 결혼 전에 일상의 루틴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행을 함께 하고 생활 패턴 그리고 충돌 지점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형 인간하고 저녁형 인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깔끔한 사람하고 그리고 깔끔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취미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집순이야. 나는 바깥에 나가서 취미생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집에서 취미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 지점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더라도 한 일주일 이상 여행 경험이 있으면요, 결혼 전에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동거를 한 번씩 해보고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동거를 해보고 아이가 생기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들도 요즘에 꽤 많죠. 그래서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는 분들도 있고, 동거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여행을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갔다 와보기만 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입니다.
조건보다 감정으로만 판단한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매력, 말투, 케미 등 감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이 사람이 매력적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 잘 통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티키타카 잘하는 거를 되게 대화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결혼은요, 신뢰, 책임감,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감정만으로 결혼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금전적인 문제, 경제관념의 문제, 그리고 책임감의 문제, 역할 분담의 문제, 그리고 생활 패턴을 어떻게 서로 맞출 것이냐의 문제 등등 되게 많은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딱 경험하게 되면 이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감정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감정 이외에 그 사람의 미래 계획이라든지 경제관념이라든지 혹은 생활 태도, 그리고 일하는 태도, 인간관계 등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혼의 조건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야, 이 사람의 학교는 어디 나와서, 이것도 조건일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연애 감정 외에 상대방의 경제관념이라든지 일하는 태도, 그리고 취미생활을 대하는 태도, 취미생활, 혹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는 외모나 감정보다는 가치관의 유사성, 생활 태도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이 힘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네 번째입니다.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는 사고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연애가 즐거운 이유는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 제도고, 사실 한번 계약을 하면 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약 취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거든요.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책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둘의 생활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부모님에 대한 책임, 그 다양한 책임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지금의 이 달달하고 썸 타는 감정, 그리고 이렇게 애타는 감정, 이런 감정이 사라질까봐 결혼을 겁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되게 좋은 썸 타는 관계 같은 느낌, 달달한 관계 같은 느낌, 그리고 연애하는 느낌을 결혼을 통해서 억지로 관계가 정리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 틀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심리 구조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은 결혼 이꼴 사랑의 무덤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내 사고 구조를 수정해야 됩니다. 결혼은 이 내가 달달했었던 그런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안정되는 제도라는 관점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쪽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그 사람마다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 고정관념을 재구성하게 됐을 때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애 잘한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은 다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심리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면 연애와 결혼의 그 사이에는요, 굉장히 큰 입장의 차이와 그리고 우리 태도의 차이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를, 혹은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난 이후의 관계는 모두 둘의 노력이거든요. 그 둘의 노력으로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연인처럼 연애하듯이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고 싶다면 심리학자가 만든 국내 최초 인성검증 결혼정보회사 결혼해 희연에서 진짜 인연을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